해운대 교통사고 참사의 원인, 뇌전증일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또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죠.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 사고 원인, 뇌전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영상을 보고서 처음에는 졸음운전일까 싶었는데요. 봉평터널 사고처럼요. 근데 졸음운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0m 전에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졸음운전에서 그때 깼어야 되겠죠. 또 그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뺑소니 중에 일어난 사고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일어났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나는 아주 경미한 거였고요. 예. 그것으로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고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사고는 한 300m 정도를 시속 100km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주 엄청나게 달려왔는데요. 그게 아까도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발작과 소발작 중에서 예. 정신을 잃은 거 소발작 쪽으로 보인다고 그랬지만 이게 소발작보다 좀 더 심하면은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다리에 예. 힘이 들어가서 그러면서 엑셀레이터에 힘이 들어가면은 지금 같은 영상 속에 그 사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근데 저도 이번 사고는 뇌전증 즉 그 간질의 발작 증세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 운전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고 했거든요. 자, 네네. 이럴 경우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은 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정신을 잃은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항상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서 사고 냈다 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요. 책임 능력이 없는 거죠. 심신 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고는 자기가 뇌전증의 그 확진을 받았고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날 약을 먹지 않은 채 핸들을 잡았다는 것은 약을 안 먹으면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난 운전하겠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내 스스로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형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데요. 내가 미리 조심하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따라서 뇌전증 약을 먹지 않은 채로 운전대를 잡은 거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랑 똑같이 처리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 예견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은 그렇죠.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미필적 고의에 인한 고의로 보고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티즌 중에서는 그 사망한 그 엄마와 고등학생 그리고 또 중학생 그 셋은 묻지마 살인과 살인의 피해자와 다를 바 없다. 예. 따라서 뇌전증 약을 안 먹으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미필적 고의의 살인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런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약을 안 먹고 운전하면은 사고를 낼 수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운전했으면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 내가 약은 안 먹었지만 깜빡 잊고 안 먹었네. 근데 이거 잠깐만 나가도 괜찮을 거야. 내가 사고를 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운전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우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 아니고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랑 거의 비슷하게 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주운전과는 비슷한 점이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예.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위험하다, 사고를 낼 수 있다, 사람이 예.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술 마시고 운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과 비슷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비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량면에서 음주운전은 1년에서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징역 10년, 15년까지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하지만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제일 높게 처벌할 수 있는 게 금고 5년입니다. 금고 5년이죠. 예. 따라서 5년까지밖에 못하고 그리고 일부러 사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태까지는 일반적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3년 정도 요 정도 보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봉평터널 사고와 이번 부산 해운대 사고는 그 심각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쉽지 않고
금고 2년 전후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견됩니다. 예. 지금 사고 운전자는 뇌전증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는 데다가 2013년부터 2년 동안에 3차례나 교통사고를 이미 낸 분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런 분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언론에서는 뇌전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느냐. 예. 그러나 뇌전증 증세가 있어도 약을 먹으면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예. 뇌전증, 치매, 정신분열증 뭐 이런 증상이 있는 그 환자 중에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신경외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이 환자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은 사람만 운전을 못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치매 환자입니다, 내가 뇌전증 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체크가 되겠지만 예.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또 적성 검사 시에 그것을 갖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뇌전증 환자가 6개월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는 그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입원하지 않은 경우, 통원 치료만 한 경우, 그럴 땐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은 예. 일단은 운전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운전 못한다고 판단해준 사람만 운전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게 좀 뒤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받은 정기 적성 검사도 뭐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 저 해외 사례는 어떻게 이 운전 면허 규정과 어떻게 그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매와 당뇨병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예. 치매면은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노란불인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치매 환자가 증상이 좋아진 것을 갖다 증명하면 그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당뇨에 대해서는 당뇨가 심하면은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눈이 안 보이면 운전을 못하죠.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는 당뇨와 치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운전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그 운전 면허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해운대 교통사고 원인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해외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